자, 여러분들의 댓글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또 커뮤니티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슈를 다루는 댓글화 시간입니다. 야구라 끈다. 댓글화. 댓글화. 먼저 이 올라온 글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넥스트 V13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장스나가 럭스를 보냈어. 이게 뭐냐면 지난 저희가 그 김혜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트레이드 됐잖아요. 케빈 럭스가 갔어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장스나가 럭스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또 히어로즈 분께서 아이디 쓰신 분이 속보 케빈 럭스 신시내티 트레이드 갔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네, 이거는 뭐 김혜성 선수한테 호재죠. 럭스 선수가 이제 그 기사를 봤더니 뭐 할아버지가 생일 파티 하다가 네. 그 트레이드 소식을 들었대요. 신시내티. 네. 가버렸어요,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김혜성 선수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뛸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도 있고 네. 무키 배치를 이제 2루로 돌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겔 로하스라든가 네. 뭐 이런 선수들을 이제 유격수로 이제 기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는 2루와 유격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두 가지의 포지션을 이제 소화를 할 수 있는 유틸리티맨으로 그렇게 이제 쓸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글이 있었고 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이창섭 기자님을 보다니 자주 출연 부탁해요. 역시 시원시원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 분 모두 케미가 좋으니 딱이네요. 라는 글도 있었고요. 아하님께서는 유쾌한 세 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이창섭 기자와의 케미가 재밌었어요. 근데 저도 네. 그 우리 30분씩 거의 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재밌더라고.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창섭 그 위원이 네. 이제 방송을 한 지가 거의 한 10년 됐어요. 네, 잘해요, 방송. 방송쟁입니다. 네, 방송 잘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글 소개해드렸고, 자, 본격적으로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요새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들어본 적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온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그 생계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게 안 나왔더라고요. 2025년에 좀 본격적으로 일을 좀 하면서 생계 활동을 좀 하겠습니다. 킹호님께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야구는 시범 경기를 왜 하는 거죠? 왜 하냐? 네. 자, 먼저 답변을 드리면 답변 주시죠. 시범 경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20경기 넘게 하니까요. 많이 하죠. 거의 한 달 정도를 하니까요. 네. 근데 시범 경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새로운 선수들도 영입이 됐고 네. 호흡을 또 맞춰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게 다 이제 그 워밍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모든 스포츠들이. 네. 그러니까 워밍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조금씩 그러니까 시범 경기를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몸을 만들고 그 완벽한 몸으로 이제 정규 리그를 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질문은 타 프로 종목은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했죠. 네. 요즘은 이제 안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농구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범 경기를 하다가 이제 부상을 뭐 당하는 선수도 다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구도 제가 알기로 시범 경기가 지금 없는 없어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네, 없어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또 야구만의 또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범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준비하는 과정도 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워밍업 개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테스트 개념이죠. 네.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 그리고 이적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각 팀에서 이제 얼마큼 녹아났는지 이 맞춰보는. 선수가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스트라이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미국도 FA 제도에 보상 선수 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FA 없습니다. 제도에는 보상 선수가 없고요. 미국은 없습니다. 예, 어떤 게 있냐면 이 퀄러파잉 오퍼라고 네. 퀄러파잉 오퍼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메이저리그 내에서 105명인가의 그 상위 연봉의 평균 연봉이 2,105만 달러가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 팀에서 이제 그 지명가 구단에서 이 선수에게 퀄러파잉 오퍼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선수가 만약 그 퀄러파잉 오퍼를 받게 되면 1년 동안 그 금액을 받고 뛰는 거고 네. 그걸 거부하고 나가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맞는 그 지명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제도는 있는데 FA로 팀을 옮겼을 때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KBO의 보상 선수 제도와는 완전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 그렇죠.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애호곰님께서 불펜 포수라든지 배팅볼 투수 등의 분들은 구단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선수 등록이 가능하고 선수로 경기에 참여도 가능한 건가요? 선수 등록이 가능한 범주는 어떻게 되나요? 선수 계약과 일반 구단 직원 계약은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불펜 포수, 배팅볼 투수 이런 선수들이 선수를 만약에 하려면 육성 선수로 등록을 시킨 해야 다음에 돼요. 그래야지 돼요. 거기서 이제 5월 1일 날 그렇죠.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요런 그 저기 네. 뭐야 그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네. 등록이 안 돼요. 순서들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냥 불펜 포수랑 배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구단에서 그런 거잖아요. 같이 그냥 그 선수들 경기 지원하는 부서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은 그 육성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육성 선수로 등록을 시켜서
그리고 이제 5월 1일 되면 이제 정식 선수로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아마 차례대로 어떤 그 순서를 밟아야 될 겁니다. 네네네. 요게 아니면 등록이 갑자기 등록이 안 안 될 되는 거예요. 걸로. 네. 그냥 직원들은 안 되는 거. 맞아요. 루카우님께서 질문입니다. KBL은 매년 12월 31일에 밤 10시에 경기를 시작하고 타종 행사까지 하는 농구 영신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경기를 한 두 팀은 바이오 리듬이 깨져 매년 보면 한동안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후 경기는 여유 있게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과 한 경기일 뿐인데 한 경기일 뿐인데 영향이 미칠까는 거 보면 영향이 며칠 가는 걸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지난 라이브에서 더블헤더 사례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주말 낮 경기나 우천 취소로 인해 경기가 늦게 끝난 후 등 경기 시간대가 바뀔 때 선수분들이 어떤 신체적 변화를 느끼고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 요청 장단의 답변 부탁드려요. 이게 그러니까 더블헤더를 하고 그 다음날 그냥 낮 경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 죽음입니다, 거의 진짜. 더블헤더 하고 끝나고 낮 경기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기가 한 11시쯤 끝나면 다음날 2시 경기가 그렇죠. 하는 그러면 경우 그 다음날은 거의 연습을 안 하죠. 바로 그냥 나와서 그냥 스트레칭만 하고 네. 바로 이제 뭐 토스 배팅하고 캐치볼하고 바로 경기를 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업 선수들, 경기에 나가지 못한 선수들은 나와서 연습을 하죠. 네. 근데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그 다음날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몸이 무겁죠. 네. 근데도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받고 또 경기를 또 해야 되는 선수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죠. 그러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연습을 안 합니다. 연습을 안 하는. 연습을 안 하고 최대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휴식을 그만큼 더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력 영향이 많은 영향이 끼친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죠, 사실. 이렇게 바이오리듬이 깨지면서 그럼요. 또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경기 자체 시간을 보시면 3시간치만 잡아도 6시간이고 네. 그다음에 준비 시간까지 하면 거의 11시간, 12시간 정도 야구장에 있다 보니까 네. 한 곳에 12시간씩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경기에 뛰는데 주전 라인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은 거의 2경기를 모두 다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고갈이 많이 되죠. 그래서 더블헤더를 뛰고 그 이후에 네. 컨디션 관리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더블헤더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바이오 리듬감이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리듬감이 깨지면서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그래서 되는구나. 그거를 굉장히 코칭 스태프나 트레이닝 쪽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순간적으로 한 번에 체력이 확 고갈이 되면서 그게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선수들은 경계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댓글에 올라온 글들이었고요. 자, 이제 MLB 파크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질도 없었나 29년 만에 우승시켰는데 최근 5년 우승 감독 이게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영역 감독이 이게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한 다음에 첫 해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년 계약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근데 이범호 감독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을 했는데 첫 해 우승을 시키니까 그 1년을 파기를 시키고 3년 계약을 줬는데 네. 이강철 감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랬었고 이강철 그러니까 감독도. 이게 첫 해에 우승을 하느냐 두 번째 우승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LG 트윈스가 2023 시즌에 우승을 못하고 작년 시즌에 우승을 했다고 보세요. 예. 그럼 영역감 2년 차잖아요. 네. 그럼 아마 1년 파기했을 겁니다. 바로 그냥 그리고 다시 3년 3년 계약을 줬을 거예요. 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첫 해 이제 우승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2년이 남아 있는데 그 계약 2년을 파기하고 다시 3년을 주는 게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승을 뭐 내가 몇 년도에 하겠다 해서 우승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감독이 사실상 좋은 게 2년째 그러니까 2년째 성적이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계약에 딱 이제 성적을 내게 되면 감독들이 이제 구단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플러스 1 파기하고 3년 계약 다시 해달라. 이렇게 이제 감독이 칼자루를 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진이 재밌네요 이거. 예. 기암은 박찬호라는 선수한테 6, 70억 지르긴 쉽지 않죠. 반대로 박찬호는 심우준 50억 보면 눈 돌아가는 게 당연하고요. 과연 6, 70억 지르는 구단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요게 이런 거예요. 이제 셀러리 캡이 생겼기 때문에 예. 선수 연봉도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셀러리 캡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다른 팀보다 조금 더 많은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기아 타이거즈는 지금 FA 선수가 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승택, 이주정까지 포함해서 7명이에요. 네, 맞아요. 뭐다 신청하지 않겠죠. 중간중간에 뭐 BFA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선수한테 어떤 금액을 주고 이 선수한테 과연 어떤 금액을 책정을 해야 되는지 이게 다 나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거 이상은 못 주겠다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냥 그 오바내면 그 돈 내면 돼요. 사치세 낸다. 사치세 같은 걸 내면 돼요. 네.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사실상 제가 아. 봤을 때는 그 안에서도 그 FA 선수들에게 과연 얼마를 제시를 해야 되는지 연봉을 이제 조정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박찬호 선수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과연 기아가 그 금액을 이제 맞출 수 있느냐 이제 그 이 얘기죠. 문제고 네. 이 문제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한 시즌에 한 팀에서 7명의 FA 선수가 나온다? 이건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완전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와. 근데 뭐 쉽지 않아. 양현종 선수가 이적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요. 최용호 선수도 사실 이적할 일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한승택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시등급인데 다른 팀에 들어갈 가능성이 글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제 시장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안에서는 이제 최원준 선수하고 박찬호 선수가 조금 중요하긴 중요하죠. 네. 근데 양현종 선수도 나름대로 또 대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 최용호 선수가 만약에 올 시즌 성적이 좋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또 대접을 해야 되고 이준영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마당새이기 때문에 또 골치 아프다. 오보이들 일부러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승택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명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죠. 박찬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구단에서 돈을 쓸수 쓰는데 쓸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어요. 네. 셀러리 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잡는 선수와 이제 놔줘야 되는 선수를 선택을 할 수가 그럼 놓칠 없는 수도 거죠. 있겠네요. 놓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샐러리 캡이 단순하게 아 뭐 오바되면 그만큼 내면 되잖아 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네.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돈을 괜히 쓸데없이 그 사치세가 쓸데없이 쓰는 그런 네. 느낌도 있거든요. 왜 사장단이나 구단에서 야 맞춰서 내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그거는 없어지는 돈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냥 내는 건데 그렇죠. 세금처럼. 그래서 이 샐러리 캡이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20% 올랐잖아요. 예. 만약에 오르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머리 아파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더 머리 아플 뻔했는데 그나마 지금 20%가 올라서 이 정도지. 작년에 LG 트윈스가 유일하게 12억인가 12억 냈는데. 네. 근데 이제 요 FA 선수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기아 타이거즈도 내년에 낼 수도 있다. 낼 수도 있다. 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 이제 보는 거죠. 예. 차기 국대 1선발은 누가 될까요? 곽빈 대 원태인 대 문동주. 현재로 사실 쓸 거면 안정감은 사실 원태인 선수가 제일 낫죠. 아. 9위는 곽빈 선수하고 문동 선수가 좋은데 네. 근데 이게 곽빈 선수도 이제 참 좋은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원태인은 진짜 안정적이잖아요. 네네. 구속은 좀 떨어지더라도. 음. 그 저는 만약에 쓰면 원태인을 쓸 것 같아요. 아, 제가 만약 국대 감독이라고 한다면. 아, 네. 1선발로. 그래도 제구가 좀 안정이 돼 있는 선수들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변수가 적죠. 네. 근데 이제 문동주 선수도 사실상 뭐 이렇게 기복이 좀 있고 우리 곽빈 선수가 좋은 날은 진짜 좋은데 맞아요. 안 좋은 날은 확실히 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원태인은 그게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태인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구속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안정감으로 보면 이 세 선수 중에 제일 낫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곽빈 선수가 또 보면 큰 격에 약간 약한 모습도 살짝 보여주는 거. 그렇죠. 이제 포스트 시리즈도 못 던졌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네. 이제 반영이 되겠죠. 문동 선수는 뭐 아직 포스트 시즌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네. 모르겠고. 근데 또 그 아시안 게임에서 문동 선수가 잘 던졌잖아요. 잘 대만전에. 던졌죠. 네. 그래서 뭐 국제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참 24년도에 기대를 했는데 문동 야. 선수가 이제 기대보다는 성장을 못했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흔들리는 경기가 너무 많았고. 예. 롯데 팬들은 박찬호 입찰하기를 바라나요? 요 관했거든요. 예. 유격수 외부 영입이 2년째 없어서. 이제 셀킵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확실히.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셀킵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구단은 어떤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셀킵이 과연 이 선수를 영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채워지는지를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거기에 맞게 선수를 또 영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워낙 사실 선수들의 몸값이 뛰어난데다가 구단주 자체가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뭐 1억 달러 내면 되지, 뭐 우승만 할 수 있다면 이런 개념인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셀러리 캡이 생긴 지가 이제 2년째란 2년 말이에요. 네. 2년째란 말이에요. 이제 3년 되는 2년째죠.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이 셀러리 캡에 오버됐을 때 내는 금액에 대해서 거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겠죠. 구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 넘어서기를 싫어하는 거죠. 특히 이제 한 번은 넘어서는데 네. 두 번을 넘어서게 되면 그쵸. 지명권 하락이 지명권이 있기 때문에 하락있으니까. 한 번, 그러니까 LG 참모사단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은 안 된다 절대로. 그러니까 두 번 한 번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또 맞게 또 금액을 줄입니다. 근데 네. 금액을 줄인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그 팀 내 FA 선수를 잘 안 잡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다른 팀에서 데려올 수 있는 FA가 제한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의 자리에 구멍이 생겼네. 근데 그 구멍에 딱 맞는 선수가 FA 시장에 나왔어. 못 잡는 거예요. 셀캡 때문에. 센 금액으로. 그러니까 셀러리캡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생기는 거라니까. 반대로 셀캡이 여유 있는 팀들은 그러니까 나왔네 무조건 딱. 또 하나는 그렇게 영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뭐 예전에 뭐 셀러리캡이 시행이 되기 전에 뭐 연봉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유가 있다 보니까 FA 시장에서 아 우리가 필요하다고 바로 땡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로바로 땡기는 것도 뭐냐? 다른 팀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땡긴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롯데 같은 경우도 뭐 FA 참전할 수 있는 내년 시즌 맞추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네. 이제 롯데가 이제 셀러리캡 얼마 정도 여유가 있는지. 있는지 거기에 거기에 따라서 박찬호 선수가 아니라 FA에 참전을 하느냐, 참전을 못 하느냐는 이제 그 팀의 한 시즌 지나면 이제 셀러리캡이 이제 딱 정해지잖아요. 그걸 좀 보면서 그걸 봐야 돼요. 계산을 하는구나. 그럼요. 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셀러리캡이 없을 때처럼 막 지르지 못해. 막 지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거기에 맞게 뭔가 페널티가 이제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되고. 그렇죠. 에.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뭐 댓글아 뭐 질문도 있었고요. 글도 좀 살펴봤는데. 오늘 저 끊는 타이밍이 참 좋네요. 좋습니까? 네, 시간이 쫓겨서 지금 끊는 거 아니 같은데. 아니 추워가지고요.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어차피 라이브도 해야 되는데. 추워요 지금. 추워요? 마운드 축구 몸. 자 여기까지 댓글아 살펴봤고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네. 손이 따뜻하지 않고 찬데요? 손이 차. 예. 내가 원래 손이 따뜻하거든요. 영손 따뜻한데 오늘 추웠는데 진짜. 오늘 차네. 예. 여러분,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마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면서 네, 댓글아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끝내요? 양으로 나댄다. 댓글로 나. 치워가지고.